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이달 10일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문재인이 퇴임 당일인 10일 바로 탈원전 국정농단의 책임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당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지난 3일 오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달 10일 문재인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사람은 강창호 에너지흥사단 단장,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한수원 세울원자력본부 세울1발전소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세울원전은 울산 울주에 있는 발전소입니다. 강창호 위원장은 문재인의 망국적 탈원전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문재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강행 통과로 9월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가 어려워지는 이런 현실 때문에 빨리 검찰에 고발해서 수사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문재인이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당일 즉시 그를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여러분들에게 보도해 드릴 때 강창호 위원장의 문재인 고발에는 약 500명 조금 안 되는 국민이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3일 방송을 통해서 이번 고발에 많은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는 강창호 위원장의 생각을 전해드리고 또 강창호 위원장의 고발에 동참한 주동식 국민의힘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의 글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강창호 위원장이 문재인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송을 내보낸 뒤 급속히 이 고발에 동참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강창호 위원장은 5월 5일 낮 본인의 SNS를 통해서 문재인 고발에 동참한 국민이 1,500명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5월 3일 오후 여러분들에게 방송할 때 그 당시 약 한 450명 정도, 그러니까 500명이 조금 안 되는 수였는데 불과 이틀도 안 된 새 1,000명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창호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고발의 대의를 이해하고 그에 동참하겠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이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창호 위원장은 또 문재인을 고발하는 5월 10일 오후 4시에 대전지검 정문 앞에서 이 고발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발 기자회견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도 본인에게 연락해달라고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강창호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문재인 고발과 이 고발에 따른 기자회견에 동참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강창호 씨의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그 동참하는 양식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한편 강창호 위원장은 탈원전 비판과 관련해서 지난 2020년 2월에 회사 그러니까 한수원에서 직위해제 조치를 당해서 지금까지 힘들게 견뎌오고 있습니다마는 법원 소송 1심에서 그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강창호 노조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서 직위해제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창호 위원장의 의견 표명이 직위해제의 근거 규정인 회사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직위해제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장기간 이루어져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강창호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의 소위 공익제보자, 부패행위 신고자로 인정받기도 한 인물입니다. 이번 판결문에 따르면 강창호 지부장은 2020년 1월 한수원 감사실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를 했고
이어서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은 여러분이 아마 이미 아실 겁니다. 문재인이 취임 후에 이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시키기 위해서 이 정권이 저지른 사실상의 범죄죠. 그러니까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서 미리 월성 원전 1호기를 스탑시켜버려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등이 지금 사법 처리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그리고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문재인이 퇴임 후에 문재인도 아마 반드시 처벌받아야 될 사안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아주 대표적인 국가적 피해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창호 지부장은 당시 SNS를 통해서 정재훈 사장 등 경영진을 비판하는 글을 썼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한수원 사장은 해임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또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와 위법한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회사를 지키고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수원은 강창호 지부장, 강창호 위원장, 그러니까 노조 위원장 또는 노조 지부장 어느 쪽으로도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만은 그의 이 같은 활동이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한 회사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2020년 2월 28일부터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창호 씨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했으나 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재판을 법원에 신청했는데 이번에 이제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직위해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강 지부장이 문제 제기를 하는 취지가 사익 추구에 있다기보다 자신의 주장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신념에서 비롯한 것임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기간에 상한이 없는 직위해제를 한 뒤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연장한 것은 인사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도 지난해 1월 강창호 위원장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해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직위해제 기간에 차별 지급된 보수를 지급하라 이런 결정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 강창호 위원장은 한수원 경영진을 공개 비판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됐지만 국민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로 인정해준 데 이어 서울행정법원도 직위해제 취소 판결을 내려서 정상회복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이제 중노위가 과연 항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하나의 관건입니다. 만약 중노위가 항소하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되면 강창호 위원장에 대한 한수원의 직위 해제 결정은 취소됩니다. 강창호 위원장은 또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비위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 사장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항 비위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즉시 해임해야 합니다 해서 그것이 탈원전의 잔재를 청산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한 고발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정재훈 사장을 해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다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언론과 관련된 흐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좌파 언론들이 윤석열 정부 내각 특히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낙마를 시키기 위한 흠집내기 보도를 아주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히 지금 무리한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위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달리 아주 그때그때 강력히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좌파 매체들로서는 아마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낙마를 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한겨레 신문이 4일 보도한 일면 투업 기사와 관련해서 한겨레 기자 3명과 보도 책임자들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4일자 일면 톱 기사에서 제목이 한동훈 딸도 부모 찬스 대학 진학용 스펙 의혹, 그리고 지인기업서 노트북 50대 받아 딸 명의 기부, 이런 제목으로 일면 톱 기사를 내보냈는데,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 기사가 명백한 허위 기사라면서 바로 경찰에 고소한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 측은 이 기사와 관련해서 해당 기업은 내규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치고 복지시설 측과 기정 절차를 협의한 후 직접 기업 명의로 기증한 것이다. 기부증, 영수증도 후보자 장녀가 아니라 해당 기업 명의로 발급돼 딸 이름으로 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또 사실을 명확히 설명해 딸 이름으로 기부한 사실 없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허위 보도했고, 후보자 딸이 기부정서를 들고 있는 허위 만평까지 기재했다면서 미성년 자녀 봉사활동에까지 허위 사실을 더 씌워 보도한 매체 등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5일에도 한겨레신문 기사와 관련해서 즉각 반박했습니다. 5일에 한겨레가 보도한 기사는 한동훈 딸 2달간 논문 5개, 전자책 4개 썼다,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 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이 기사는 사실과 다른 왜곡, 과장 보도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후보 측은 장기간에 걸쳐 직접 작성한 고등학생 수준의 글들을 2달간 논문 5개, 전자책 2권 썼다라면서 마치 고등학생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의도적인 프레임 씌우기용 왜곡 과장이자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 흐름을 아시겠지만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가령 무슨 유시민이라든지 이런 좌파 인사들의 사실과 다른 발언에 대해서도 결코 물러서거나 양보하거나 그냥 타협하거나 이런 게 없이 바로바로 맞받아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좌파 정권에서 장관 후보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좀 약했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좌파 정권에서는 함부로 언론 보도 나오면 바로 고소하고, 청와대도 그랬죠.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랬고, 언론중재위 보내고, 오히려 언론중재위도 거치지 않고 바로 고소해서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비좌파 정권에서는 대체로 그런 부분들을 좀 약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좌파 매체나 혹은 비좌파 매체에 많은 허위 보도에 당한 것도 그런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죠. 그런데 적어도 한동훈 후보자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확실히 좀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4일과 5일 한겨레 기사에 대한 한동훈 후보의 반박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러면 한겨레는 앞으로 좀 아주 골치 아프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고소가 들어갔고, 한동훈 후보 측의 주장대로 한겨레 보도 내용에 상당히 허위가 많다면 그건 한겨레가 이겨낼 방법이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인상이 듭니다. 한겨레뿐만 아니고 지금 MBC도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흠집내기 위한 그런 보도를 내보냈다가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 처지에 빠진 것 같습니다. MBC 뉴스 데스크 4일날 소위 단독 보도를 하면서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장녀 큰딸이 서울시장상과 인천시장상을 받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5일 바로 설명자료를 내고 한동훈 후보자 큰딸이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을 받은 수상 내역이 시스템에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MBC 보도가 엉터리 보도였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MBC의 제3노조, MBC 노동조합이라고 하는데, MBC의 노조가 3개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좌파 성향 민노총 노조 말고 MBC 3노조에서 5일 성명을 발표해서 자사의 보도를 비판했습니다. 그 MBC 3노조의 성명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녀 오보, MBC가 최강욱 의원 대변인인가?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단독 보도를 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서울시장상과 인천시장상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그런데 오늘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내고 한 후보자 장녀 수상 내역이 시스템에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2021년 시민상 수상자 114명이 시스템 등재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설명한 것이다. 결국 오보로 MBC의 망신살이 뻗치게 되었다. 어제 보도의 취재원은 민주당 최강욱 의원실이며 서울시가 시장상 수상 여부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회신한 사실을 기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후보자 측이 인천시장상은 아니지만 인천시가 주최하는 봉사대회의 상을 받았고 서울시장상은 수상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청문회에서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해명했는데 참지 않고 보도를 해버렸다. 주요 사실에 대해 당사자가 물증을 제시하겠다며 강하게 반박할 경우 리포트의 주된 내용이 허위일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 다시 확인하고 시간을 두고 검증하는 것이 순서이다. 기자는 어제 보도에서 서울시 관계자와 통화도 했지만 질문 자체가 답변을 강요하는 듯하였다. 기자, 과에서 파악이 되지 않는 시장상은 없다고 봐도 상관없는 거죠. 서울시 담당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저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단독 보도 욕심이 조급함으로 이어졌고 사실과 다른 보도가 공영방송 전파를 탔다. 가장 중요한 실수는 기자가 직접 행사 관계자 등을 접촉해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이 빠지고 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미성년자를 저격하는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오보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공익적 보도라고 주장할 것인가? 관계자 확인하고 반론을 넣었으니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가? 그런 공영방송이 시청자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2022년 5월 5일 MBC 노동조합 제3노조. 이상은 MBC 3노조가 MBC의 자사 오보를 비판한 성명입니다. 최근 여러분들에게 정유라 씨가 과거 탄핵정변 과정에서의 그 엉터리 오보, 엉터리 아니면 말고식 발언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비좌파 정권이 들어서려고 하니 벌써 이미 좌파 매체들이 총궐기에서 이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엉터리 보도나 확인하지 않은 보도들이 적잖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윤석열 정부는 과거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피해와 실패 그 사례를 잘 참조해서 당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시스템도 그렇고 인사도 그렇고 잘 정리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